안녕하세요. 2019년 국가직일행 직류병무청에 최종 합격한 문재영이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로 공무원이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 공무원이 안정성과 복지 면에서 최고라는 생각에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공부는 요약하자면 기본서 무한회독 15일의 1회독 기준으로 하고 기출문제집 무한회독 4주의 1회독 정도로 기본서 한자 2페이지, 기출문제집 한자 1페이지에서 20일의 1회독, 고유어 회독 같은 경우에는 30일의 1회독 한 이후에 중세 문법 특강, 현대 문학 특강, 그 다음에 고전 문학 특강 정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어는 기본서를 회독만 했을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면 종종 틀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집을 같이 회독하면서 점수가 좀 사람답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한자와 고유어, 중세 문법을 정리하면서 국어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이후에는 문학과 고전 문학 부분만 계속 틀리더라고요. 문학 파트는 정리 도중에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시고 거기에 문학 파트만 정리됐다면 국어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꾸준히 바라볼 정도로 공부가 완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는 요약하자면 영단어장 무한회독 5주에 1회독 정도, 그리고 수거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1회독 정도,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 단위로 나눠서 2주에 1회독 되게 돌렸습니다. 저의 하루 공부 시간이 얼추 11시간 정도 된다면 영어만 하루에 5시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원래 영어가 약해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고득점을 하진 않았지만 원래 약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영어 단어장을 5주에 1회독 하도록 진도를 짰고요. 저는 쓰면서 암기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수고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은근히 문제를 많이 틀려서 수고도 정말 빡시게 외웠습니다. 문법은 양이 많긴 한데 정리를 하면서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문법도 느슨하게 돌리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진도를 짜서 계속 돌렸습니다. 영어는 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를 2회씩 풀고 리뷰했습니다. 독해가 회당 10문제나 되니까 독해 쪽에 신경 써서 리뷰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와 기본서를 함께 돌렸습니다. 문제에 익숙해져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사는 숙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알아야 할 부분만 딱 알고 문제 푸는 스킬을 늘리는 게 점수 올리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데에는 임찬호 선생님의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시험 보기 3달 전부터는 대략 3주에 1회독이 되게끔 꾸준히 진도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모의고사를 1회씩 풀고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빅 모의고사도 풀고요. 빅 모의고사 문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궤도에 오르면 행정법만큼 효자 과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법 개념에 먼저 친숙해지고 리갈 마인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단과반을 2번 정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기본서보다는 기출 문제집을 돌려보면서 모르는 부분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나만의 개념을 잡아갔습니다. 개념은 장다운 선생님께서 잘 잡아주셔서 저는 기출 문제집으로 문제에 친숙해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은 기본서를 다시 참고했습니다. 단과반 강의 이후에는 기출 문제집으로만 회독을 돌렸는데 3주에 한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그런 회독이 4바퀴쯤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법을 95점 맞았습니다. 한 문제는 안타깝게도 실수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문제풀이 반부터 수강했습니다. 제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라 행정학을 버리고 사회로 급 선회하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 이론 공부하는 시간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는지가 중요한 과목 같습니다. 문제풀이반 수강 이후
행정법과 같이 3주의 1회독 기준으로 기출문제집을 자꾸 돌렸고 그 이후에는 시험 전에 간간히 모의고사 푸는 정도였습니다. 기출문제집 분석이 오히려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깊이 있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국어보다는 시간을 더 쓰는 경우가 많은 과목이라서 시간 배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과목입니다. 국가직 면접 준비는 정말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해도 부족하고 말도 유창하게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가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고득점 분들이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미흡으로 찍혀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피랍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 경우에는 카페에서 구한 그룹 스터디에 참여해서 매주 3번씩 만나 기출문제집도 풀고 발표도 해보고 리뷰도 했습니다. 지한 강사님 특강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면접 관련 동영상들도 많이 봤었고 경찰 2차 면접 자료부터 저희 직류에서 시행하는 정책, 홍보 등을 조사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면접자의 공직관이나 윤리관이 어긋날 경우에는 미흡이 나와서 필기 성적에 상관없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썼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받은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압박 면접이라는 겁니다. 상충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A나 B의 입장에서 상황 대처법을 물어보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A 플러스 B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A라는 거냐 B라는 거냐 선택하라고 나오시죠.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바로 A나 B를 골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압박 면접의 일환으로 추가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을지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그 후에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연결 부분에서 적극성,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 제고를 어필하여 공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지식 관련 질문은 관료제의 장단점과 보완 방안, 가족 친화 제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정책과 보완책, 현재 우리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확대되어야 할 정책은 등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본 상식과 자신이 지원한 직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갖추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안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1:1 맞춤형 관리를 뽑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1년 혹은 몇 년 이상의 장기 레이스를 뛰는데 혼자 아무 슬럼프 없이 공부해서 바로 합격하는 분들은 진짜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기 레이스를 최대한 슬럼프 없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지안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100일, 200일을 공부했는데 오늘 하루쯤은 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끝도 없는 유혹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출첵하고 백지 복습지를 내고 중간중간 테스트를 거치며 피드백을 받고 다시 공부 계획을 수정해서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시험 날짜가 다가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느새 합격권 성적을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조금 늦었을지언정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공무원의 위상이 높은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장기 레이스를 뛰는데 몇 년 늦은 게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학 때 재수 삼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설령 올해 실패했을지언정 그리고 내년에 탈락의 고배를 마실지언정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당장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가도 다르더라고요. 나 자신보다는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형에게 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